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번 주가 아니구나. 벌써 지금 연휴가 길다 보니까 연휴 지나고 지금 다시 왔는데 어 그 사이에 좀 다 까먹으셨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뭐 1시간 반밖에 시간이 없으므로 또 다음 내용을 해야 되겠죠. 그 제가 이제 원래 이 총 4시간 반짜리 구성을 잡을 때 처음에 어 뭐 이제 젊은 층 분들이 웹소설에 더 익숙하고 좀 친숙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장르랑 키워드 위주로 설명을 드려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를 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요번 타임이 된 거죠. 그래서 요번 타임에는 제가 이제 실제로 만약에 작가님들께서 글 집필에 들어가거나 구성에 들어가면 어떤 점들을 체크하면 좋은지에 대한 거가 전반적인 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작법에 관련된 팁 같은 정도까지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아마 제가 그 저번 타임 때도 뭐 1시간 반에 도저히 절대 못한다 해놓고 얼추 한 거 봐서는 요번에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단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수업 딱 끝나고서 뭐 대강 이런 느낌으로 구성을 해보면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뭐 내용을 짜보면 되겠다 정도의 생각만 되셔도 되게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튼 진행을 해볼게요. 원래 이제 제가 다른 데서 수업할 때 보통 첫 타임에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요거죠. 이제 영상물이나 이미지와 텍스트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웹툰이라든지 뭐 드라마, 영화 같은 걸 봤을 때 웹소설 원작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웹소설 원작 작품 나왔는데 꼭 그 원작 팬들이 댓글에 뭐 그 이 남주는 그 이 배우로 도저히 뭐 그게 안 된다, 너무 훨씬 잘생겼어야 되는데 캐스팅 미스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 이제 나오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상물들은 우리가 이 수동적으로, 그러니까 나와져 있는 그 정보를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거에 가깝다면, 텍스트는 이제 그 나와 있는 그 텍스트 말고도 그 안에서 그 예를 들면 뭐 산의 모습을 묘사해놨다든지 뭐 강을 묘사해놨다든지 그런 묘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의식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그 작품에 맞는 이미지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상상하면서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때 이제 서로 차이가 심하다 보니까 이제 소설 팬들이 보통 이제 뭐 미디어 믹스 쪽에 이제 좀 아쉬워하는 거예요. 제대로 구현이 안 됐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생각한 가장 최고의 모습을 연상을 했는데 어떻게 그게 따라가시겠어요. 그만큼 이 소설의 이 능동적인 상상을 하는 맛에 한번 빠지면은 약간 헤어나올 수가 없다. 이게 좀 되게 고차원적인 사실 유희인 거죠. 하여튼 뭐 그래서 처음에 진입을 하실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웹툰을 좋아해, 뭐 드라마를 좋아해, 영화를 좋아해, 좋은데 그거랑 텍스트랑은 엄연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그걸 할 때 독자들한테 내가 너무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다 보여줘 버리면 독자들이 그 상상하는 재미를 빼앗아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반만 보여주라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이제 독자들한테 포만감을 주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다 이제 이런 측면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소설은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그 항상 이제 집필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작가 지망생들이든 뭐 실제로 그 계약하신 작가님들이든 뭐 글이 안 써진다, 뭐 이렇게 나는 좀 글 삘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쓴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접근하기는 좀 힘듭니다, 웹소설 업계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엉덩이를 붙이고 좀 써버는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왜 이제 사실은 가면 갈수록 뭐 웹소설 작가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좀 스스로 반성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웹소설이나 다른 그 유사 컨텐츠 위주로만 봐요, 작품들을. 근데 이게 항상 그 내 안에 영감이라고 하는 거가 무의식에서부터 끌어올려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다양한 매체들이라든지 컨텐츠 같은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그런 그 아웃풋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그 또이또이한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고전이라든지 인문학 그런 서적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좀 보셨으면 하는 게, 결국엔 내가 베이스가 잘 깔려 있어야지 거기서 무의식이 뭐가 나오든 간 제대로 된 게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같은 뭐 우리 쪽 장르 것만 계속해서 파면은 사실은 거기서 딱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 카피밖에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내 오리지널리티를 위해서는 좀 그런 약간 웹소설하고는 결이 떨어진 작품들도 보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시기 때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훈련들이라든지 독서, 메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 이 영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평을 끌어올리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그 이해의 지평을 넓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모르면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알아야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걸 아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맨날 인풋하라 그러는데, 뭐 효과적인 인풋
대한 방법 같은 것도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는 영감은 노력 안에서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롯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플롯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어떤 소설을 봤을 때 이야기가 하나의 큰 이제 흐름을 타겠죠. 그럼 이제 그 각각 개별적인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개별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선으로 연결했다. 그래서 일련의 흐름이 생겼다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그걸 플롯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플롯이 문제가 있다, 플롯이 허술하다라고 하면은 뭐 원래는 되게 완만한 곡선을 그려야 되는 플롯인데 이게 뚝뚝 끊겨버려. 그러면 이제 그 중간중간 그 사이를 채우는 이야기들이 좀 미흡할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플롯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야기 흐름이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뭐 디다트 작가님의 어떤 명대사 중에 하나인데 운이 좋군 뭐 이런 대사가 있어요. 그게 뭔 느낌이냐면 주인공이 뭐 세상이 막 망했어. 막 헌터들 그 괴수들 막 쳐들어오고 헌터들 각성했어. 주인공 아무 능력도 없어. 근데 길을 가다가 그냥 뭘 주웠는데 그게 개사기 아이템이야, 이런 거. 근데 그게 괜찮은 이유, 주인공을 부각시키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개연성을 너무 밥 말아먹었다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런 어떤 테크닉들을 쓰는 이유는 이게 기본적으로는 그 주인공이 좀 더 강해질 수 있고 주인공이 좀 더 부각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독자들로 하여금 아 주인공 개쎄네 이런 것들이 어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우연한 일들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무협 쪽에서 뭐 기연이라든지 갑자기 뭐 주워 먹었는데 그게 내다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허용인 거죠. 그래서 너무 개연성을 따지고 들면 힘들다. 그래서 작품 구성을 하실 때 일단은 주인공한테 뭘 줄지. 그래서 주인공이 만약에 뭐 좀 그냥 솔직히 그냥 개연성 없이 강해져도 괜찮은 것 같아, 작품 톤이. 그러면은 그냥 뭐 그죠? 그냥 갑자기 툭 뭐 잡았는데 엄청 사기 아이템 없고 뭐 이렇게 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뭐 작품이 조금 뭐 슬로우 스타트 해야 되고 주인공이 정말 고군분투 해가면서 막 얻어내야 되고 이런 작품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발생해야 될 일들과 우연적으로 발생해도 괜찮은 일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필연성 상징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회빙안 같은 게 있죠. 주인공이 극적 사건을 겪고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극적 사건이 반드시 발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회빙안 없이도 작품을 쓸 수 있지 않냐, 그렇긴 한데 테크닉적으로 회빙안을 제가 뭐 저번 주 수업 때도 저번 수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회빙안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일단은 웹소설에서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 이후 전개를 위해서 되게 필요한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냥 필연적으로 쓰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보격차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주인공이 고인물이야, 뭐 내가 만든 게임이고 뭐 내가 진짜 15년 20년 동안 했어, 그래갖고 그 세계로 들어가 라고 했을 때 다른 얘들한테는 말이 안 돼요. 어떻게 얘가 이걸 다 알아 했는데 아니야 얘는 아무튼 고인물이니까 알아,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냥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왜냐면은 현실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이제 그냥 우연하게 그렇게 돼도 뭐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도 되는 테크닉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 설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작품에 실제로 쓰지는 않더라도 내가 작가가 미리 좀 갖추고 있으면은 나중에라도 좀 활용하기가 좋은 그런 설정들을 많이 만드시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저번 타임에 이제 했을 때 그 관계성, 그러니까 여성향은 기본적으로 관계 지향적이라 얘기했고 남성향은 기본적으로 성취 지향적이라 얘기를 했는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는 방식도 그 형태에 똑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남성향 작품들 대부분을 보면은 관계들에 의한 발전에 의해서 작품이 진행되는 것보다는 주인공이 뭐 레벨 1 몬스터 잡고 성장함, 주인공이 레벨 10을 잡고 성장함,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냥 솔직히 나머지는 거의 똑같아. 배경이 거의 비슷하고 단지 조금 더 주인공에게 오는 시련이 더 클 뿐이고 퀘스트 보상이 더 클 뿐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성취 위주인 거죠. 그리고 여성향 같은 경우에 그래서 여주가 얻는 게 뭔데 남주가 얻는 게 뭔데 없어요. 대신에 관계가 바뀌는 거잖아.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남성향 준비하시는 분들, 여성향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에 좀 잘 기억을 하고 구성을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여성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혐관에서 시작했죠. 혐관. 서로 이제 진짜 뭐 서로 그냥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났어. 뭐 그러고 있는데 나중에는 오해가 있었다는 거 알게 되고 그냥 뭐 그래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남자의 어떤 매력에 빠지고 내가 설마 이 남자 좋아하나 이러면서 이제 그 입덕부정기 썸 타는 그 기간을 거친 다음에 나 이 남자 사랑하네 이렇게 되는 그 일련의 그 관계성의 변화가 있는 거고,
이 남성향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F 랭크 헌터 뭐 완전 그 먹밥 취급 받으면서 개무시 당하던 인물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뭐 기회를 얻어갖고 성장을 해. 그러더니만 처음에 그러니까 완전 밑바닥에서 듣보잡이었는데 한 단계씩 성장하고 최정상까지 올라가는 그런 성취 위주의 남성향 서사가 있다라는 거. 그걸 이제 알고 들어가시면은 아무래도 그 뚜렷하게 이야기 진행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뭐 이제 게임판에서 보통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계획형 서사가 있고 즉흥형 서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의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주인공은 아 내가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은 제가 저렇게 반응할 거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거 막 다 머릿속에 독백이랑 막 다 생각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어떤 주인공들은 솔직히 그냥 뭐 주인공이 어떤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뭐 해. 근데 잘 돼.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좀 이 보통 회기물에서 많은데 단계적인 목표를 가지고 하나씩 한 단계씩 한 단계씩 계단을 밟아나가면서 계획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계획형 서사와 주인공을 쓰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나는 뭐 귀찮은 일은 질색이야 사양이야 뭐 이런 되게 스탠스가 확고해가지고 나한테 뭔 일이 와도 그냥 내 그 스탠스와 신념을 지키는 그래서 그 인물이 그냥 지 멋대로 행동할 뿐인데 그게 결과적으로 잘 풀리고 잘 되는 뭐 그런 즉흥형 서사와 주인공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봐봐 좀 빨라요 제가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웹소설을 상징하는 키워드가 또 이제 스노우볼이죠. 스노우볼 효과. 이제 뭐 롤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나비 효과죠. 이제 내가 보통 그러니까 웹소설 준비하시는 작가님들이 막 장편이잖아요. 엄청 긴데 뭐 막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제가 이제 실제 친분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모기를 소재로 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모기를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모기한테 시달렸던 거지 그 여름에. 그래서 작가님이 아 모기 족치는 헌터를 만들고 싶다. 이게 시작이었어요 그냥. 그랬는데 되게 괜찮은 성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단순한 이야기에서부터 그래서 웹소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하면 좀 서사 구조가 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어그를 잘 끌어야 되거든요. 그걸 이제 어떤 소재에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제 여성향에서도 이혼 같은 키워드를 늘 항상 좀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자극적이잖아 처음 시작할 때. 그러고서 그 다음 내용이 좀 비슷하게 흘러가고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런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작은 상상에서부터 큰 이야기로 만들어 나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여기 뭐 도입부라든지 절단 신공들 여러 분기점들 빌더 패턴화 복선의 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제가 이후에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한데 보통 이제 제가 피드백을 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피드백 중에 이제 특히나 판타지 좋아하시고 또 옛날 작품들 많이 보셨던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 이런 현상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작가가 설명을 예를 들면 그 제가 보고서 근데 이건 뭔가요 하면은 아 사실은 이게 원고에서 안 나왔던 건데 사실은 이게 제가 그 따로 짜놓은 설정 속에 있는 건데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해는 합니다. 저도 옛날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독자가 보는 세계관은 작가가 보는 세계관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가가 보고 있는 그 세계관 배경이 훨씬 넓을 것이고 독자가 보는 세계관은 그 중에서도 본문에 나오는 세계관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작가만이 알고 있는 거를 너무 독자들한테 내가 당연히 알고 있는 것처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반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런 설정이나 이런 배경을 썼는데 이거 독자들이 알고 있나? 이거 독자들한테 내가 설명 안 해줘도 되는 건가? 그걸 계속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거 없이 들어가게 되면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뭐 작가가 자기 혼자 아는 얘기를 쓴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웹소설이 기본적으로는 배경, 세계관 이런 게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평가를 받는 장르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경적인 거, 세계관적인 측면을 이제 어느 쪽에 집중해 갖고 쓰면은 그래도 내가 배경을 잘 썼다고 소리 들을까라고 하면 딱 이겁니다. 인물 중심으로 사건 중심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세계관을 만들고 배경 설정을 만들어 뭐 예를 들면은 뭐 그죠? 뭐 중세 배경을 써가지고 뭐 금화, 은화 이름 그런 고유 명사 같은 걸 만들었다 쳐요. 그래서 뭐 이 세계관에서는 뭐 금화가 얼마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이런 거 만들었다 쳐요. 그러면 그거를 주인공이 또 그리고 주인공과 연결된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정을 짜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금화를 뭐 그렇게 얘네 누가 뭐 위조 지폐 같이 위조 금화를 만들었다는 뭐 그런 에피소드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주인공이 뭐 자기만의 어떤 능력으로 그거를 이제
범인을 잡아내는 뭐 그런 주인공으로 설정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그 금화 설정이 이제 그 인물과 사건 중심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 몰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인물과 사건 중심으로 세계관을 짜시는 게 좋다. 이게 보통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 그냥 세계관을 위주로 그러니까 설정 덕후죠. 세계관 위주로 쫙 짜놔. 그러고서 이제 인물과 사건을 그 세계관에 맞춰서 만들면 보통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심하고 웹소설은 보통은 인물하고 사건 먼저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세계관을 그냥 따로 만들어주는 게 더 빠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쓸데없는 세계관이다랑 설정이 있느냐 하면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죠. 주인공하고 크게 관련이 없거나 또 부연 설명 너무 부연 설명이야. 설명 너무 많아. 현실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연성이 없고 비핀성을 만족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인물을 포함한 사건으로도 드러나지가 않아 그 세계관이. 그렇게 되면 좀 더 불리하겠죠. 그리고 내가 작가가 알고 있기 위해서 좀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스토리에도 없어 그 설정이. 그러면 사실은 그냥 약간 TMI 같은 느낌이 돼버리니까 그 당장에 구성할 때 필요한 세계관은 설정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문에 넣을 설정과 아닌 설정을 구분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제 알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캐릭터 얘기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캐릭터 같은 경우 우리가 그러니까 뭐 웹소설 구성할 때 뭐 다 그래요, 다 그렇긴 한데 항상 두 가지 의문을 갖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소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될까? 네, 이 의문을 계속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why겠죠, 왜? 그래서 이 주인공은 왜 그럴까? 이 주인공이 어떤 행동을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 이 두 개의 의문을 계속 갖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거죠.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인공을 보통 쓸 때 우리가 요즘에는 그 특별한 주인공을 많이 쓰죠. 그 뭐 라이트 노벨 같은 장르에서는 보통 평범한 주인공을 많이 쓰고 했는데 요즘은 사실 라노벨도 평범한 주인공 별로 안 쓰는 것 같아. 특별한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주인공들이 특별한 주인공을 쓴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나오는 그 차별점. 특별한 주인공을 쓰면 기본적으로 특별하다. 남들보다 뭔가 뛰어나다. 남들보다 뭔가 뭐 잘한다, 독특하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측면에 있어 갖고 주인공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겠죠.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겠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이야기. 그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평범한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주인공이 평범하다 보니까 뭔가 그 주도적이고 능동적이게 하긴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에 있는 그런 주변인 같은 느낌을 주니까 이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좀 대리만족을 주는데 좀 더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주인공과 그 특별한 주인공 이걸 잘 구분하셔갖고 좀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점도 있겠죠. 뭐 특별한 주인공의 평범한 면모, 평범한 주인공의 특별한 면모 이런 식으로 반전 매력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뭐 특별한 주인공 원래는 뭐 정말 먼치킨이고 정말 사기 캐릭터인데 되게 어떤 부분에서 되게 약한 모습이 있다든지 또 되게 그냥 누구 우리 옆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흔한 친구인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천재적인 재능을 보인다든지 그런 그 반전 매력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프로필 이런 것들 만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상 명세죠. 그러니까 프로필이라든지 스테이터스, 관계도 이런 것들을 만들면 좋은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시트를 만들어 놓고 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으면은 좀 그걸 바탕으로 내가 좀 구성하기가 더 쉽고요. 그래서 모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MBTI 이것을 다 인물별로 다 따로 만들어 놨다고. 그래서 캐릭터 16명이 다 다른 MBTI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셨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까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신상 명세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작품에서 주인공이 내지는 어떤 캐릭터가 황제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필에 황제 딱 타이틀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황제이기 때문에만 가능한 이야기나 줄거리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혹은 뭐 주인공이 뭐 거기서 망나니로 등장을 해. 그러면 이제 망나니라는 그 키워드 하나만으로도 이야기거리가 계속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필 스테이터스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 내가 이후에 그 이 인물과 적합한 인물들 관계를 매칭하는 것과 그리고 서사를 이거에 맞게 진행하게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신상명세를 좀 디테일하게 잡으시는 분들도 계시다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인물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라든지 관계도 같은 것들도 짜놓으면 뭐 좀 도움이 됩니다. 뭐 크게 뭐 엄청나게 뭐 열심히까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이제 구성할 때 좀 막힌다거나 뭐 글 쓰고 있을 때 좀 잘 안 돼. 그럴 때 그냥 한 번씩 쓱쓱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캐릭터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뭐 주인공 어떤 인물이 욕망을 갖고 있다거나 어떤 인물이 결핍이 있다거나 뭐 애정 결핍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인정 욕구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일련된 목표가 있다든지 내가 뭐 스승을 과거에 구하지 못했는데 이번 생에는 꼭 구해내고 말겠다 그런 목표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절대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이런 신념이 있는 인물을 쓴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 인물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 연장선인데 여러 심리적인 부분들 또 인물 유형 같은 것들 나누고 하시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치에노미 같은 거 만들면 이제 주인공하고 딱 대적자의 역할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인물들 같은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치에노미적인 캐릭터가 어떤 심리를 갖고 있고 어떤 그 유형의 인물인지 같은 거에 따라 갖고 작품 스토리가 아예 바뀌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인물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 클리셰라든지 여러 속성 같은 거 많이 쓰겠죠. 뭐 안경을 쓴 캐릭터라든지 뭐 그죠. 여러 모의 요소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고, 혹은 뭐 재벌남 뭐 그죠. 뭐 능력 여주 뭐 이런 여러 속성들도 해당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안티테제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아치에놈이랑 비슷한 의미로 이 인물의 대척점에 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도 되게 그 부각시킬 수 있는 그 기술이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이제 자뻑하면 조금 재수 없어 보이는 게 있잖아요. 근데 다른 얘들이 이제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면은 그 인물이 가만히 있었는데 이렇게 부각이 되는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문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그 인물에 대한 전원, 뭐 예를 들어서 얘가 개 센 랭커가 됐어. 그래서 다른 길드에서 견제를 해. 그래서 얘를 던전에서 만나면 죽여라. 이런 전원 같은 게 막 돌아. 뭐 이런 식으로 돈다든지. 뭐 뉴스가 올라와, 그죠? 이 인물이 뭐 올림픽 3연패를 했다 이런 뉴스가 막 올라. 그럼 주인공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뭔가 대단해져 버린 효과가 있는 거죠. 뭐 게임 쪽에서 칭호 같은 거 뭐죠? 뭐 세계의 구원자 뭐 이런 칭호부터 막. 그러면은 뭐 주인공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주인공 스스로 이제 또 인물 스스로 그렇게 표출하게 하지 말고 주변의 어떤 반응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부각을 시키면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고요. 뭐 아까부터 계속 주인공 얘기를 하긴 했는데 주인공 역시 가장 중요하겠죠. 소설에서는 뭐 주인공 장사라고 봐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을 잘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인 특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세 가지 정도 꼽습니다. 그래서 일관적일 필요가 있는 거죠. 일관성. 주인공의 행동이라든지 또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일관될 필요가 있다. 그럼 이건 다 그 대척점의 의미로서 주인공의 이 일관적인 면모를 흔들 정도의 사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야기의 어떤 극을 극적인 요소를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발전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 주인공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뭐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점점 더 발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주인공이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건은 그걸 이제 막을 정도의 대사건이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짤 수가 있을 것이고, 또 의외성, 그죠? 결국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기만 한 주인공은 좀 매력이 없어요. 약간은 조금 오게티 같은 게 좀 있어줘야 그 매력이 더 산다. 그래서 뭐 정말 그죠? 차가운 북부대공 뭐 본부장 스타일이었는데 뭐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먹는 거를 꽤 좋아하는 뭐 그런 의외적인 면모가 있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짤 수가 있는 거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대감과 대리만족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 주인공 유형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마찬가지 얘기로 주인공한테 여러 가지 그 줄 수 있는 게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취, 쟁취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뭐 남성향의 어떤 제일 베이스죠. 그리고 인정과 존중, 그죠? 뭐 애정 결핍이 있었던 주인공이 여주한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죠 사랑을 눈에 뜨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이고,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뭐 이 세계에 뛰어들었다 해갖고 뭐 결국에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뭐 더 이상 너는 그 네 목숨까지 걸면서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존중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아 실현, 그죠? 내가 뭔가 진짜 사는 의미를 몰랐던 주인공이 뭐 살면서 뭐 가족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세 가지 정도 줄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빌런, 그죠? 우리가 사실은 웹소설도 꽤 역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 다들 이제 주인공 꽤 잘 짜십니다. 주인공 꽤 잘 만드는데 그러면 이제 차별을 어디서 두느냐? 빌런에서 보통 많이 둡니다. 그래서 뭐 특히 로맨스 장르 같은 경우도 그렇죠. 빌런, 악녀라든지 아니면 뭐 그 남주 쪽에 그 방해하고 있는 뭐 그죠 결혼 그 약혼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할아버지라든지 이런 그 빌런의 전형 캐릭터도 있습니다. 그죠? 혹은 뭐 헌터물이나 뭐 이런 일반적인 그 전문가물 같은 데서 주인공을 꼭 초반에 무시하는 애가 있어요. 그죠? 꼭 초반에 무시하는 애가 있고 나중에 좀 주인공의 능력 같은 것을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더 강해 이런 애들도 등장을 하고, 그런 식으로 빌런 장사를 좀 잘하는 작가님들이 요즘은 더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척점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하죠. 아치에너미. 그리고 혹은 동질감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인공과 그 이 빌런은 사실상 거의 같은 사람이야. 근데 모종의 사건으로 얘는 이렇게 틀어지고 얘는 정상적으로 간 거지. 그런 식으로 너와 나는 뭐 같은 인물이었다 원래 뭐 이런 느낌으로 동질감을 주는 인물인데 모종의 일로 흑화를 하게 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뭐 신념으로 부딪히고 뭐 이런 빌런들도 되게 매력적으로 등장을 하죠. 뭐 여기 없는 뭐 질투심이 많은 빌런이라든지 아니면 열등감에 휩싸인 빌런, 피해 의식이 있는 빌런 이렇게 많이 쓸 수 있습니다. 히스테릭한 빌런 다양하게 있겠죠. 그런 다양한 인물들을 활용하셔갖고 주인공을 견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극적성을 만드는 게 보통은 빌런에서 나온다. 악당을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빌런을 만드시고 그 빌런을 극복해냈을 때 오는 더 큰 시련을 더 극복해냈을 때 오는 더 큰 성취를 줌으로써 이 독자들한테 카타르시스를 주는 게 좋다. 그래서 빌런의 레벨도 계속 강해지는 게 좋겠죠. 그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주인공 유형들이 쭉 있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긍정형, 부정형 일단 있을 수 있겠죠. 잘 보이시나요? 뭐 안 보시면 이제 저기 보시고 책 잘 보시고 매사 긍정적이긴 한데 내면에 트라우마가 있어. 그죠? 혹은 뭐 되게 완벽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허당이야. 뭐 그런 긍정형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매사 부정적이지만은 자기 편은 잘 챙겨. 아유 안 돼 맨날 다 하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은 내 편 일단 딱 챙기고 가. 혹은 되게 비협조적이야. 이렇게 막 뭐든 다 안 하겠대. 근데 의외로 중요한 순간에 활약한다든지 뭐 이렇게 긍정형, 부정형 있을 수 있겠고 또 능동형, 수동형 많이 쓰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능동형 주인공을 훨씬 많이 쓴다. 그래서 능동적인 편이고 적극적인 편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또 이제 아포칼리스 같은 그런 무대에서는 생존주의적인 주인공이 등장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좀 더 능동적으로 계획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예상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식으로 주인공이 활약을 하겠거니 하고 기대감을 주고 예상 가능한 기대감을 주고 그걸 만족시켰을 때 이제 쾌감을 주는 그런 형태의 주인공 유형입니다. 그래서 복수자라든지 회기자 유형의 그 주인공이 많죠. 그리고 수동형, 귀차니즘, 그죠? 나 귀찮아서 안 해. 혹은 그동안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체념했어. 난 이제 그냥 편해지고 싶어, 안주하고 싶어 이런 인물들. 근데 그런 인물들이 좋은 의미로 반전 매력을 뽐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수동적인 인물일수록 행동을 강제하게 해야 돼, 그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다 모든 거 다 그냥 귀찮고 다 때려칠 수 있는데 뭐 딸 한 명만큼은 뭐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게 있어. 근데 딸이 잡혀가. 그러면 이제 행동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식으로 행동을 강제시키는 게 좋다. 그래서 뭐 은퇴자, 또 힘숨진, 뭐 도망자, 먼치킨 이런 주인공 유형들이 수동형에 해당이 되겠죠. 또 많이 쓰이는 성장형, 먼치킨형, 그죠? 보통은 성장형이라 얘기할 때 육체적인 능력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능력이 떨어졌을 때 그걸 성장시켜 나가는 걸 보통 성장형 주인공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정신력이 되게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인공이기 때문에 강력한 성장의 동기만 준다면은 그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런 성장형 주인공도 많이 쓰고요. 먼치킨형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능력이 보통은 사기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육체적인 능력이 개사기인데 정신력이 좀 부족해 상대적으로, 그죠? 그럼 뭐 절대자의 고독, 그죠? 아무도 내 적수가 없다. 뭐 그런 유형 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뭐 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세상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아. 그래서 나는 평온한 삶을 살고 싶어. 뭐 이런 주인공 유형이 또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퇴자 이런 쪽하고 되게 힘순진 쪽하고 되게 잘 맞아 떨어집니다. 이쪽 설정이. 그리고 근접형 원거리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건 뭐 이제 직업적인 부분입니다. 그죠? 격투가, 검사, 전사, 기사, 용사, 대장장이 이런 식으로 근접해서 싸우는 애들. 그래서 뭐 육탄전을 잘하겠죠. 그리고 또 성봉장 역할, 또 열혈캐들이 많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전투를 보여줄 때 국지적인, 그러니까 그 일부분의 전투를 보여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전투를 보여주게 되면 주인공이 활약하는 게 좀 부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 포커스가 이렇게 그 전투 그죠? 좁은 전투 쪽으로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뭐 사고를 일으키는 뭐 그런 한 번씩 좀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또 원거리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저격수라든지 마법사, 뭐 네크로맨서, 스나이퍼가 저격수죠. 그리고 뭐 성직자 뭐 이런 식으로 그 원거리에서 조금 더 견제라는 뭐 그런 주인공 유형이 있을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 당연히 직접 가서 싸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참모형이 많고 계략형, 좀 신중하고 냉정하고 대신에 유리대포, 체력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그런 전투 같은 걸 보여줄 때 전체적인 전반적인 세력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열혈형, 냉정형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열혈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소년 만화틱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리고 성장형 주인공을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의욕이 좀 앞서는 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다혈질 주인공, 또 여성향으로 따지면 그게 직진남이 되는 거죠, 그죠? 직진남. 그리고 굉장히 운이 좋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내가 내 의욕 앞서갖고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일이 잘 안 풀려야 되는데 운이 좋아서 주인공이 잘 되는 강운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인물들이 가끔씩 또 희생을 해줘요. 그러면 또 이제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좀 노력가인 경우가 많죠. 그리고
막 분석이라고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직감적인 거에 의존하는 주인공 많이 쓰이는 편이고요. 뭐 냉정냉혹형, 그러니까 이제 웹소설에서는 사실은 이쪽이 더 많이 쓰이죠. 차도남, 차도녀. 그리고 좀 고독한 주인공 유형으로 쓰이는 편이고, 좀 계산적인 주인공, 또 그런 인물이 딱 한번 노려봤을 때 카리스마, 그죠? 그리고 좀 이기주의적이고 좀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또 때로는 이제 내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좀 그런 이렇게 도의적인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다 때려 부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좀 사이다 패스에 적합한 주인공 유형이고, 다만 최소한의 인간미를 좀 갖추고 있는 편이 좋겠죠. 그런 주인공 유형이라도. 그리고 계획형, 즉흥형, 이게 또 굉장히 많이 쓰이죠. 계획형 주인공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단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주인공 많이 쓸 것이고, 얘가 이렇게 계획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짜낸 그 계획에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돼, 그죠? 그리고 주인공이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는 뭐 이런 경우의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런 변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도 이렇게 대처해 나가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경우의 수나 변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잘 생각해 나가는 주인공을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회빙안하고 굉장히 콤비다, 환상의 콤비다. 그래서 뭐 빙의한 주인공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회귀한 주인공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가 있을지 알고 있다든지, 빙의한 주인공이 이 인물이 여기서 이렇게 흑화할 걸 알고 있어갖고 이렇게 대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을 짜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즉흥형,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흥미본위 위주로 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해. 그래서 열혈형과 비슷하게 직감에 의존해서 하는 경우가 좀 많고, 다만 결과적으로는 일이 잘 풀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작중해서 보여줄 때 극적으로 보여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극적성이 강조된다. 그래서 운빨, 날먹한다, 고인물, 이런 인물들이 뭐 이제 고인물 뭐 닥소울 같은 게임들 보면 이제 일반적인 애들 절대 못할 것 같은 플레이로 그냥 해버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고인물의 또 전형이고요. 또 영웅형, 빌런형, 웹소설은 빌런형이 훨씬 많습니다. 영웅형은 뭐 이제 영웅적인 활약, 인간적인 고뇌, 그죠? 보통 우리가 그 아이언맨이라든지 토르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이제 처음에는 영웅의 탄생, 그 다음에 영웅의 어떤 좀 우여곡절이 있고, 최종적으로 영웅이 각성해갖고 진짜 히어로가 된다, 뭐 이런 탄생에서 각성까지의 서사를 많이 다루고, 그리고 좀 사명감이 있는 인물이 많겠죠. 처음에 영웅이 될 때 복수로 시작되는 경우도 많을 것이고, 숙명, 그리고 이런 영웅적인 인물을 쓸 때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줘 버리면 약간 주인공이 좀 호구 잡힌 것 같고, 왜 너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다, 되게 중요하고. 보통 그래서 빌런을 많이 쓰죠. 빌런형 주인공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악역이긴 한데 악인은 아닌 거야. 얘가 진짜 쓰레기인 건 아니고 모종의 이유 때문에 나쁜 짓을 하고 있을 뿐인 거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경우가 이제 악당 잡는 악당, 그죠? 나도 별로 뭐 할 말은 없는데 니들은 진짜 좀 맞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줄 때 이제 관점의 차이 보여주는 게 좋아요. 이 인물한테는 되게 나쁜 애로 보이는데 이쪽 인물한테 사실 되게 따뜻한 아저씨네, 이렇게 보여지는 관점의 차이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피카레스크라든지 무법지대 이런 작중 세계관 등장할 때 많이 좀 쓰이는 유형이죠. 그리고 뭐 인싸형, 아싸형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예시로 든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인싸형은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상호 교류를 많이 하고 좀 영향력이 있고 뭐 좀 사교적인 편이고 한데, 내면은 좀 고독해. 내면에 좀 사실은 가슴 아픈 게 있어. 혹은 뭐 또 겉과 속이 좀 다르다는 평가를 받는다거나. 그래서 이제 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인싸형 유형이, 나는 지금까지 뭐 내가 뭐 여자한테 뭐 이렇게 던졌을 때 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는데 여주는 거절해. 그러면 이제 나한테 이런 건 네가 처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싸형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은 이제 대인관계 서투르다거나 좀 그런 거에 있어서 내가 회의감을 느끼고 자연히 멀리했다든지 도피했다든지 뭐 그런 인물들 쓰이는데, 이런 인물들이 독자들 하여금 동정심을 일으키고 좀 공감대를 일으키고, 또 그런 인물이 극복했을 때 멋있음,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게임 페인 많이 쓰죠. 게임 판타지에서 주인공이 게임밖에 모르는 인물이어서 막 다 사람들 다 무시당하고 그랬는데, 주인공 그 게임 속에서 승승장구해가지고 뭐 다 갚아준다, 그렇게 가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페인형, 뭐 또 고인물, 또 뭐 찌질이, 히코모리, 뭐 이런 그 키워드들 좀 쓰이는 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건 쫙 살펴봤는데, 뭐 중간에 그 제가 놓쳤을 수 있지만 좀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잠깐 질문을. 없나요? 그러면은 요 다음 타임 거가 조금 그 타이밍상 맞지 않을 것 같아갖고 지금 한번 쉬었다가 이어서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쉬는 시간 얼마 안 가져서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 앞에서 이제 구성에 대한 내용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좀 마찬가지로 빨리 좀 하다 보니까 조금 설명이 미흡했다거나 내지는 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 자료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궁금하신 부분들 또 추가로 찾아보시고 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연장선이죠. 기획 얘기도 좀 해봅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작품을 물론 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청소년 대상 강의니까 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고 준비하고 계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뭐 제 이제 기본의 베이스는 나중에라도 작품을 한번 내봤을 때 나중에 출간을 해봤을 때 계약을 해봤을 때 그럴 때를 위한 이제 수업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작가님들께서 준비하실 때 이후에 예를 들자면 시놉시스 같은 걸 내시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 그래서 시놉시스 얘기를 할 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그 제품 그 제안서 같은 거라고 보시면 좋다. 그래서 내가 이런 제품을 이렇게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타겟층이 어떻고 이거는 어떤 세대한테 팔 수 있을 것이며 이런 게 이점이 있어. 그러니까 저한테 투자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품 제안서는 이제 설명을 한단 말이죠. 비슷합니다. 우리도 이런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작품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고 진행을 했으니까 이런 매력이 있는 작품이니까 출판사 제 작품 보고 그 계약해주세요. 뭐 투자해주세요. 이제는 뭐 플랫폼한테 어필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기획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짜게 되면은 그 제안서가 좀 이제 미흡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는 것이 좋다. 그 말씀을 연장선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르를 먼저 일단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장르가 있는지도 모르고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나는 어떤 장르를 써야 되겠다. 어떤 키워드나 테마를 중심으로 써야 되겠다를 일단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재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라든지 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피아에서 게임 판타지 쓰면 좀 힘들겠죠?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좀 트렌드에 뒤처져 있는 기성 장르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은 당연히 그 낸 작품이 좀 반응을 일으키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트렌드를 알고 있는 것들이 중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내가 쓸 작품의 핵심 타겟층이 누군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 연령대가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남성향, 여성향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서 뭐 그죠? 예를 들면은 뭐 되게 딥한 그죠? 되게 진한 로맨스를 읽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되게 라이트하고 시원시원하게 좀 이렇게 활약해 나가는 뭐 그런 쪽을 보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식으로 타겟층을 딱 나눠야 됩니다. 이게 모두한테 다 잘 먹히는 작품은 없다. 그래서 뭐 3040 중에서 뭐 그런 그죠 딥한 로맨스를 좋아하는 여성 독자층 이런 식으로 아예 타겟층 딱 만들어 놔야 돼요.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당연히 경쟁작들 분석해야겠죠.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작품들 제가 뭐 그 첫 날 때도 그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당대에 유행하고 있는 흥행 작품들을 보면서 이런 작품들이 이런 공통 분모가 있으니까 내가 이 작가하고 유사한 작품을 이런 그 유사한 장르의 작품을 쓸 건데 그러려면 내가 이런 요소가 있는 게 좋겠구나를 이제 알아가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클릿의 분석도 당연히 하는 게 좋겠고요. 이것들이 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나만의 취향,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이 취향이 곧 개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뭐 나는 다른 사람들은 솔직히 이게 뭐 재밌다 하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뭐 이런 이야기를 푸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 를 알고, 그죠? 그 나만의 취향과 장점을 알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작품 속에 녹여서 독자들한테 설득을 시킬지를 연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인식이 안 돼 있을 때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그죠? 안전한 좀 전략들을 택하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는 근데 해보니까 좀 안 써지고 좀 재미가 없게 쓰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분석 다시 해보는 거야, 그죠? 자기 분석을 다시 해보면은 난 사실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걸 더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면 이제 그 사이에 그저 중간점을 찾는 겁니다, 그죠? 내가 이거를 좋아했었는데 이쪽을 더 나랑 취향이 맞다 생각을 했으니 이 두 개를 서로 그 같이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뭐 스토리, 캐릭터 뭐가 있을까?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웹소설을 뭐 진입장벽이 높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낮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뭘 쓰면 되는지가 되게 명확한 사람들은 사실은 되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좀 어려워할 수가 있는 장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나중에도 되게 그 필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뭐 제 다음 주에도 아마 말씀을 비슷한 얘기 드릴 것 같긴 한데 사실 창작이라는 게 뭐 제가 뭐 막 거창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좀 창작행위라는 것 자체가 좀 기본적으로는 좀 힘든 일이죠. 되게 힘든 일이고 자기를 갉아먹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는 어떤 자기 비하,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뭐 정말 대단한 작가라 생각해갖고 막 들어가고 뭐 계약도 해갖고 뭐 일사천리라 생각했는데 런칭을 했더니 성적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럼 이제 내가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모든 그 내 세상이 깨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난 사실은 뭣도 아닌 작가였고 난 사실은 되게 못 쓰는 작가고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에 빠지기 되게 쉽다. 근데 그 안에서 나의 어떤 이 자존감을 최소한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줄 수 있는 지탱점을 하나 만드시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이거는 이제 작가 활동하실 때 그냥 평생에 작가 활동하실 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저는 좀 글을 유기적으로 쓰는 거를 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임팩트 있다거나 막 재밌다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글의 흐름을 봤을 때 되게 매끄럽게 간다. 뭐 그런 거를 스스로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씁니다. 그런 것처럼 뭐 어떤 작가님은 뭐 나는 캐릭터를 잘 만들어, 나는 뭐 되게 매력적인 장면을 쓸 수 있어, 난 대사를 잘 써, 난 그 필력이 좋아, 이런 식으로 내가 뭔가 나를 프로로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 자존감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탱점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뭐 그 단순하게는 뭐 나는 그냥 글 쓰는 게 좋아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죠? 혹은 뭐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글 쓰니까 돈을 벌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찌됐건 작품 활동하실 때 그 베이스를 갖춰놓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더 롱런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또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작품 보실 때 독자분들이 제일 좀 이게 아쉽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뭐냐면 일관되지가 않았을 때, 작품을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생각했는데 이 방향으로 가 갑자기. 그럼 이제 나는 주인공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좋아해서 봤는데 갑자기 얘가 이렇게 가네? 이 작가는 도대체 뭐지? 아무것도 모르나?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을 쓸 때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A 방향으로 썼는데 독자의 반응이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이제 나도 B로 트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급하게 B로 틀어. 그러면 더 이제 기존에 있는 독자층마저 이제 나가 떨어지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놓고 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요걸 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목적성을 좀 확실하게 갖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주인공이 하고 싶은 게 뭐냐, 주인공이 뭐 어떤 욕망과 결핍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줌으로써 주인공은 그러면 이후에 뭐 이 사랑을 쟁취할 건데 그 사랑을 쟁취하는 과정에서 뭐 반드시 뭐 자기의 어떤 뭐 예를 들면은 일찌감치 돌아가신 뭐 어머님의 뭐 어떤 그런 그 돌아가셔서 사랑을 받지 못해 갖고 생긴 애정 결핍을 여주에 의해서 해소를 받고 뭐 엔딩으로 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일관된 목적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그 설정을 잘 해놓으셔야 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장르적인 게 있겠죠, 그죠? 뭐 장르가 좀 무거운 장르고 좀 진중한 장르인데 너무 라이트하게 좀 시원시원하게 그렇게 가게 되면은 좀 장르의 톤과 맞지 않겠죠. 뭐 그런 것들을 알고 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고. 그래서 작품 진행하실 때 이 독자들과 한 이 약속, 그죠? 약속을 잘 기억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범위,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허용이다, 이걸 좀 알고 가시려면 작품을 많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작품에서는 뭐 주인공이 여주에 뺨을 때렸어. 근데 사람들이 뭐 욕은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연동률이 떨어지지 않아. 근데 어떤 작품에서는 했더니 난리나, 다 참합니다, 이렇게 돼. 그거 이제 구분하는 게 그 장르적인 특징이 이제 좀 그런 것들이 허용이 되는 장르가 있는 거고 절대 허용되지 않는 장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인풋이라든지 공부를 통해 갖고 그 범위를 알아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 줄 시놉시스로 보통 요약을 많이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른 거는 다 사실은 뭐 모르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두 개입니다, 두 개. 그 아까 나온 거랑 똑같아요. 일단은 이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무엇을은 뭐겠습니까? 이게 최종 목적이잖아요. 그러면 뭐 주인공이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야, 부자가 되는 게 목표라고 하면은 그 하우가 이제 그 영어로 하니까 갑자기 헷갈리네요. 그 하여튼 무엇을 쪽이 이제 그 목적 쪽이 되니까 뭐 돈을 많이 버는, 그죠? 뭐 내지는 뭐 성공하는, 뭐 사랑을 쟁취하는, 뭐 이런 게 이제 되겠죠. 그 무엇을.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어떻게인 거죠. 어떻게가 하우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사실 대부분 비슷한데 이 하우에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를 어떻게 다르게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시놉시스 만드실 때 그 이 한 줄 시놉시스 정리를 하시면은 그 이 하우를 잘 살리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왜가 안 쓰인 경우가 있어요, 웹소설은. 왜냐면 왜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웹소설 장르가 주인공의, 그러니까 인물들의 욕망을 되게 긍정하는 장르인데 그 욕망이 생겨난 거에 이유가 없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이 여자가 그냥 좋아서
이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해. 그죠? 이 남자가 좋아서 뭐 저기를 해, 고백을 해. 그거에 이유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이유를 달 수도 있겠지만 그 웹소설에서 왜가 크게 중요하진 않다. 그 시놉시스 짤 때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즉흥형, 계획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내가 좀 시놉시스를 만들어 내야 되고 꼭 플롯을 짜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고 나는 그런 이렇게 틀에 짜여지면 난 되게 힘들어. 그래서 그냥 난 감각적으로 그냥 내 아이디어 위주로 쓸래. 이런 분들도 계시겠죠.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런 것들 다 맞추고 하시는 분들이어도 너무 그 틀에 맞춰지면 안 되니까 한 번씩은 좀 융통성을 발휘하자. 라는 게 중요한 것이고 또 내가 즉흥적으로 그냥 막 팍팍팍 써내려가도 잘 써. 하는 분들도 최소한의 좀 틀은 갖추고 가자. 양쪽을 좀 서로 좀 병행하면서 가는 게 되게 좋다라는 얘기죠. 이것도 이제 내가 어디 유형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예시들을 볼 건데 뭐 이제 일단은 보통 작품의 얼굴이라고 하죠.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목에 드러나는 거 성격 주인공의 성격이나 직급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중대장이 나왔다든지 뭐 그죠. 혹은 뭐 힘을 숨겼다 뭐 망난이라든지 여러 주인공의 성격이나 직급 같은 것들을 드러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롯의 흐름들 그죠. 주인공이 어떠한 그 이야기 흐름으로 뭐 성장해 나갈 것인지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관계가 변화해 나갈 것인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뭐 언니 그놈이랑 결혼하지 마요 이런 거 보면은 맞겠지. 결혼을 막으려고 하겠지. 그게 딱 일련의 흐름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혹은 뭐 어차피 조연인데 나랑 사랑해 나해 이런 것도 어차피 그 조연끼리 저기 된 거 그냥 이쪽 일은 신경 쓰지 말고 나랑 그냥 꽁냥꽁냥 하자 뭐 이런 쪽으로 얘기 흘러가겠구나 예상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플롯의 주요 흐름을 예측할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제 배경이 있을 수 있겠죠. 장소라든지 소재라든지 키워드 뭐 나 혼자만 레벨업 하면은 레벨업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만으로 이건 뭔가 상태창이라든지 게임적인 요소가 들어가겠구나 예상이 되는 거고 뭐 꽃이라는 그죠. 꽃만 키우면 너무 가만 꽃이라는 그 키워드가 들어감으로써 뭔가 그 기존의 어떤 게임판하고 좀 다른 이미지가 생기는 거죠. 뭐 중대장 같은 키워드도 그렇고 뭐 힘을 숨긴다 이런 것도 사실은 키워드가 되죠. 뭐 이런 식으로 그 배경적인 것들도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어그로와 포인트. 그죠? 독자한테 대한 어그로를 끌고 그 안에서 이 작품의 핵심인 그런 포인트들을 좀 드러내주는 게 좋다. 제목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질문이 하나 있었네요. 글을 쓰면 쓸수록 초반에 설정한 캐릭터, 배경, 스토리 라인들이 조금씩 벗어나서 걱정입니다. 이런 경우 작가님께서 어떻게 집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집필하면서 바뀌어요. 이 내용에 마침 있어요. 집필하면서 내용이 바뀌는데 내용이 바뀌더라도 그 바뀌는 이것도 마찬가지 범위죠.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해야 돼. 그래서 바뀌더라도 절대 이 선은 넘지 말아야 돼. 그 규격이 있습니다. 그걸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주인공이 뭐 한 번씩은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성으로 가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과정 중에서 뭐 한 번씩 딴 길로 세고 하지만 절대 여기는 가면 안 돼. 여기까지는 가면 안 돼. 이런 것 잡아두고 가면은 주인공이 한 번씩 좀 딴 길로 새도 다시 좀 돌아올 수 있겠죠. 뭐 남녀의 관계성 같은 것도 비슷하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그 최소한의 그 어떤 제한을 딱 둬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제 신업 단계에서 많이 하시면 좋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개글 키워드 좀 보자면 소개글 같은 경우에는 이 방향성 그죠? 작품이 어떠한 방향, 어떠한 톤으로 진행될 것인가 작품을 같이 보여주는 게 보통 소개글이죠. 그리고 여성향에서 특별히 강세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포인트, 말씀드렸던 핵심적인 포인트,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이 개성 같은 것들이 키워드 소개글에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핵심 뭐다? 취향, 내 취향이 뭔지, 그리고 내 그 취향을 독자들한테 어필하는 겁니다. 저 이런 거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썼는데 이런 게 뭐냐면은 이런 키워드들이에요. 이런 키워드들 좋아하시는 작가님들 제 작품 보러 오세요. 이겁니다. 자기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개글 키워드 되게 중요한데 남성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대충 합니다. 근데 여성향이 좀 많이 중요하죠. 그래서 몇 개 좀 좋은 그 소개글 예시들을 후딱 보겠습니다. 그냥 짧게만. 악인죽, 악역의 엔딩은 죽은 분이라는 작품의 소개글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이제 역할은 공략 게임의 악역, 에카르트 공작가의 하나뿐인 공여자 이병아 페넬로페를 빙의했다라고 맨 처음에 그 빙의물이라는 거 딱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공략 게임이라는 것도 보여줬고 악역이라는 것도 보여줬죠. 그러니까 정보를 다 준 겁니다 이미. 근데 하필 난이도는 그가 뭐래도 엔딩은 죽은 뿐이다라고 들어가면서 진짜 공작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든 여주의 어장중 한 명 공략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목적서까지 딱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남주가 딱 나오죠, 그죠? 11번 오빠, 뭐 황태자, 기사, 마법사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멘트 딱 하나씩 치면서 그 작가의 매력까지 딱 드러내면서 끝내는 좋은 소개글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약간 드라마깔의 소개글이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드라마 좀 느낌의 소개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여기서 다른 것들은 뭐 평범한데 이 땡땡땡이 너무 저는 좋았어요. 그 나르시시스트 이영준, 김미소 이게 되게 핵심이었다. 그래서 이런 드라마틱한 소개글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남주 여주만 딱 나오고 끝나는 거죠. 이렇게 가셔도 괜찮다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되게 약간 좀 주접스러운 주접 소개글의 되게 대표적인 그 소개글 중에 하나인데 작품 자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기니까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되게 일부 포인트 같은 것들이 되게 그 여주가 얼마만큼 이 남주에게 주접을 떠는지가 잘 드러나는 그런 소개글이다 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남서양을 좀 몇 개 보면은 일단은 뭐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남서양 되게 심플하게 나오죠. 뭐 회사에서 시작하던 AA 게임의 중간 보스가 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1000번 중에 999번을 죽는 악당,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00번 중에 999번이나 죽는 얘가 내가 됐으니까 살고 싶다가 제목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그 제목으로 말이 많았던 작품 중에 하나죠. 이제는 SSS급 죽어야 사는 헌터라는 이름이 됐는데, 여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포인트가 그 이런 주인공의 욕망 딱 드러낸 스킬을 갖고 싶다, 죽고 싶을 정도로 하고 욕망을 딱 보여줬는데 이 스킬을 쓰면 죽습니다. 이게 딱 그 두 개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었는데라고 하면서 작품 톤도 좀 면상하게 해주는 소개글이고, 아래 환생자 같은 작품은 좀 이제 그 약간은 옛날 스타일의 소개글이죠. 약간 그 서사시의 어떤 그 소개글 같은 느낌. 그래서 멸망한 인류 되살리게 되돌아온 강한 수의 일대기다, 뭐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하는 소개글들도 있다. 그래서 작품 톤을 딱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런 소개글만 보더라도. 그다음에 또 데모쭉이죠. 이것도 굉장히 흥행한 초대박 작품 중에 하나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상태창이 들어간 게 되게 핵심이었고, 그 아래 이제 특이사항 이게 좀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돌발, 상태 이상, 데뷔가 아니면 죽음을 발생. 그러고서 그 도련사유 때문에 팔자에 뒀던 아이돌 도정에는 주인공이 되게 환장일지라고 했는데 왜 그 저기 주인공이 이 빙의한 인물이 괜찮을 수 있을지를 아래에 설명하는 거죠. 빙의 전 아이돌 데이터 찍어다 팔았었음이라고 깔면서 아 오케이 주인공이 문제없이 해결을 하겠네라고 이제 연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소개글이었고, 그 다음에 뭐 양목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한 소개글이죠, 그죠? 게임 속에 들어왔다. 이게 빙의형 주인공도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소개글 많이 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무림서부 같은 경우에 되게 독특한 작품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한번 무협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서부극이 되는 거죠, 그죠? 무궁이 실존하는 세상에 환생한 주인공 바다 너머 일단 그가 알던 세상이 맞을까라고 하면서 이것도 약간 작품 톤이 좀 다르죠, 느낌이. 톤이 다르게 느껴지게 하는 게 좀 소개글의 매력입니다. 뭐 건머대 같은 경우도 검은머리 미군 대수도 되게 좋은 작품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심플하게, 이거는 핵심이 연도였어요. 연도 1911년. 아 무슨 일이 일어나겠구나. 대척사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알겠죠. 그거가 되게 핵심이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하네요. 그 원시 신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지문에는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품 톤이라든지 방향성, 이런 주요 분기점, 그죠? 이런 것들이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이것들을 미리 잡아놔야 됩니다. 작품의 분위기와 톤은 어떨 것인지, 방향성은 어떨 것인지, 그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주요 분기점은 어떨 것인지를 잡아놓고 가야 이제 한 번씩 좀 틀어지고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이것들은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원시 시놉시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의 내용, 그 이외의 내용들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인물 간의 관계 해석이라든지 대사 같은 것들이 바뀌면서 이 내용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근데 톤, 방향성, 분기점은 바뀌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글을 쓸 때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게 시전 신호비 되겠죠. 이거는 사건을 흐름 속에서 탄생한다는 굉장히 그 업계의 명언 중에 하나인데, 이게 플롯 얘기죠. 결국에는 흐름이 플롯이잖아요. 이야기 흐름이. 그러니까 내가 작품을 진행을 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팁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작품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뭐 5천자를 썼어요. 한 편 5천자 썼어. 그러고 나서 거기서 딱 끝내고 작품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가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5천자를 끝내놓고 그 흐름에 맞춰서 1000자를 추가해서 더 써놓고 그 다음날 보면 훨씬 빨라요, 진행이. 이게 그만큼 이야기와 이야기 그 사이에 이 흐름을 유지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 지필이 아니어도 구상 단계였을 때도 예를 들면 뭐 내가 4화를 쓰고 있었어. 그러면 5, 6, 7화의 내용도 미리 생각해 놓고 있으면은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그 흐트러지지 않으면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기성이라든지 빌드업, 가지치기, 여러 수정, 변경 이런 테크닉들을 이 뒤에 내용을 계속 구상하는 과정에서 실행해 주시면서 시놉시스를 짜시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지. 이거는 뭐 제가 이제 실제로 만약에 신호부 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된다라는 거. 자, 남은 시간은 일단은 부족하지만 일단 도입 그 잡법 얘기 좀 마저 하면서 끝을 내 볼게요. 이 웹소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도입부다. 그죠? 이 5줄의 승부가 무슨 소리냐면,
이 스마트폰 봤을 때 이 그 예를 들면은 카카오 조판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니까 글자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은 그 5줄이 보통 이 화면 하나입니다. 이 맨 앞 화면인 거예요. 즉 그래서 이 맨 앞 화면에서 독자를 사로잡지 못하면 다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5줄의 승부다. 그래서 이 도입부를 잘 만드는 그 도입부들의 공통 분모를 보면은 이 세 가지가 보통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2개만 넣는 것도 되게 힘든 건데 일단은 작품이 어떻게 진행될지 방향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주인공의 매력 포인트들 주인공이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런 주인공이 어떻게 그 헤쳐나갈 것인지를 다 보여주는 한꺼번에 합쳐갖고 보여주는 도입부가 가장 좋은 도입부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도입부 못지않게 중요한 절단 신공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절단 신공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작품을 결제하게 만드는 거죠. 지갑 신공, 결제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보통 들어가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갈등의 고조, 위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앞으로 뭔가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 어떻게 될 거지? 어떻게 될 건지 하면서 독자들을 걱정을 시키게 하는 거죠. 다음 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할지. 또 많이 등장하는 거. 새로운 인물과 사건 등장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문제 해결한 줄 알았더니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뭐 이 사건을 해결한 줄 알았더니 다른 사건이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인물 사건 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성향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스킨십으로 딱 끝나는 거 되게 많죠. 갑자기 뭐 벽을 친다든지, 갑자기 뭐 입을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킨십으로 딱 끝나. 그러면 이제 뭐야 이러면서 이제 독자들이 이어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 이제 반전 행동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그 뭐 주인공이 당연히 A라고 반응할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B로 반응한다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절대 얘는 지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애가 진다든지, 뭐 죽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애가 죽는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자포서들 보면은 여차하면은 이야기가 잘 재미가 없고 그렇게 생각될 때는 등장인물 하나 죽여라 이런 얘기 하는 게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반전 행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라는 그걸 이제 절단신공 쪽에서 보여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남주가 여주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 나가는 것을 좀 암시해주면서 끝난다든지, 아니면은 뭐 주인공이 랭크가 뭐 한 2단계 뛸 거라는 것을 암시해주면서 끝나. 막 강력한 마력이 뭐 주인공의 몸에 깃들고 있어 이러면서 끝나. 그러면 다음 화에서 주인공이 얼마만큼 성장할지 기대되겠죠.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절단신공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가, 이건 여기 없는 내용이지만 실제 원고 지면을 보시면은 도입부 같은 경우는 앞에 딱 있잖아요. 앞에 딱 있는데 절단신공은 이게 이야기가 그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꽁트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장난치다가 때리잖아요. 근데 갑자기 때리면은 이건 그냥 폭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좀 준비를 해줘야 돼요. 아, 이제 온다, 큰 거 온다, 이제 절단신공 들어온다 라고서 미리 좀 암시를 해주고 터트려야 사람들이 이게 그 임팩트 있는 절단으로 인식을 해요. 갑자기 그냥 덜컥 끊겨버리면은 이게 뭔 얘기야 하고 이제 오히려 좀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절단신공 쓰실 때는 이게 자극적으로 끝낸다고 그냥 딱 끊어버리지 마시고 앞에서 좀 미리 여지를 줘야 돼요. 이제 절단신공을 쓰기 위한 그 앞부분을 좀 할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잘하실수록 절단을 잘하시는 작가로 이제 됩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분기점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이제 저는 분기점을 얘기하는데 뭐 다른 작가님들은 뭐 핵심 에피소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작품을 진행을 할 때 이 사건들은 반드시 발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성향으로 따졌을 때는 뭐 남주가 여주를 뭐 어떻게 한다, 또 여주가 남주를 어떻게 한다, 이런 가장 핵심적인 에피소드가 있을 겁니다. 이것들은 절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장편을 기획하실 때 이 분기점을 바탕으로 전체 설계를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첫 번째 분기점이 올 때까지 한 15화 걸렸어. 근데 내가 생각한 분기점이 4, 5개야. 그러면 작품은 7, 80화에서 끝나겠죠. 그죠? 내가 첫 번째 분기점을 생각했던 데 가는데 25화가 걸렸어. 근데 내가 분기점 생각했던 게 한 8, 9개야. 그러면 한 200화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작품을 설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소설 시대에 맞게 이 분기점에 도달하기까지 빌드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결국에는 요 핵심적인 에피소드니까 이 핵심적인 에피소드에서 등장하면 좋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뭐 임팩트는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독자들이 되게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떡밥 같은 것들을 뿌리거나 회수할 때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완급 조절, 이 작품의 규모가 스케일이 커지거나 줄어들거나 할 때 또 분기점을 굉장히 잘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세상이 완전히 급변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예를 들자면, 혹은 뭐 남녀의 갈등이 뭐 남주 여주가 뭐 이 사건 이후로는 서로 되게 꼭 붙어있게 됐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 보여줄 때 굉장히 좋다는 거죠. 효율적이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분기점 에피소드에서 경우의 수를 좀 많이 고려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고, 또 가지치기도 좀 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작품이 너무 산으로 가지 않고 다음 분기점으로 매끄럽게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패턴화가 또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남성에서 사실 많이 씁니다. 남성에서 많이 쓰는데 이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겜판이 대표적이죠. 주인공이
던전에 들어가. 몬스터를 잡아. 보스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을 해. 퀘스트를 받아. 그 퀘스트를 해결해. 보상을 얻음. 뭐 이런 식으로 1년의 흐름이 있어요. 그죠? A, B, C, D, E로 나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겜판 같은 거 보면은 더 강한 몬스터들이 서식하는 던전에 들어가는 것이 나머지가 똑같아요. 주인공이 더 강해졌을 뿐이고 퀘스트의 종류가 좀 바뀌었을 뿐이고 보상안이 좀 바뀌었을 뿐이지 주인공이 하는 행동은 거의 똑같다. 근데 독자들이 왜 보느냐? 애초에 웹소설 독자들은 뭐 막 내 뒤통수를 후려주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상한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 작가가 흥행 공식으로서 좀 썼었던 패턴, A 패턴은 사실은 이 작품 내내 써도 사실은 크게 뭐 욕을 좀, 물론 너무 계속해서 쓰면 원 패턴이다 욕을 먹을 수 있지만은 요걸 잘 쓰시는 게 웹소설 쓸 때 굉장히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느 순간 저도 패턴을 쓰고 있더라고요. 주인공이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결한다 라고 하는 일련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장편 하실 때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자기 복제, 편의주의 이런 식으로 제가 질문해놨지만 사실은 흥행 공식, 독자와 약속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독자들이 기대한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변주가 또 중요한 건데 여기 보면은 이제 원 패턴 하나 잘 만들면 10개 패턴을 이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괜히 어줍잖게 이런저런 패턴 써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나갔는데 다 재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의 그 일련의 원 패턴 하나 되게 잘 만들면은 거기서 조금만 트는 걸로 독자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그 겜판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보스 몬스터를 잡고 퀘스트를 깨가지고 다음 던전 넘어가라는 게 이제 일련의 흐름이었는데 보스 몬스터 잡고 퀘스트를 깼는데 다음 던전으로 못 넘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주를 주는 거죠, 한 번씩. 그러면 독자들이 뭐야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이제 자기가 기대했던 게 딱 예상했던 게 약간 틀어지면서 더 기대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뭘 할 때 이제 조금만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제가 첫날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게 변주입니다. 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납폭 구간 하이라이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 스승님이셨던 박현은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게 있습니다. 그 작품을 읽을 때 독자들이 나가 떨어지는 구간을 없애는 게 웹소설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독자들이 실망해서 내가 더 이상 안 봄 하는 그 낙폭이 되는 그 구간을 없앨수록 그 작품은 흥행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낙폭 구간을 반대로 뒤집으면 하이라이트가 되겠죠. 내 작품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거 되게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캐릭터의 매력을 감소시키는 뭐 에피소드나 뭐 이야기다 라고 했을 때 낙폭구가 될 수 있겠죠. 반대로 강조하면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 개연성 문제가 있다든지 설정 구멍이 있다든지 설정이 너무 많아 혹은 뭐 이 전개가 몰입을 방해해 또 뭐 독자들로 하여금 생각을 강요해 너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독자들한테 막 강요를 해 이러면 이제 낙폭구간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또 뭐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톤은 일정해야 된다고 톤이 바뀌어 혹은 연출이 너무 과해 막 너무 과몰입하고 너무 감정 과잉이야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방향성이 흔들려 원래 주인공이 일관된 방향으로 성장을 했는데 이게 막 흔들려 이걸 잘 못 쓰면 되게 또 위험할 수 있겠죠. 또 의성어 의태어 이런 거 남발하면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막 느낌표 막 10개씩 쓰고 막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뭐 여기 없는 뭐 이제 문법 같은 것들도 되게 민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것들이 다 낙폭구간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잡으시면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그겁니다. 내가 만든 내 세계에 확신을 가지되 그죠? 확신을 가지되 이건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A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썼을 때 성적이 안 나올 수 있어요 라는 걸 내가 감안하고서라도 그걸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논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좀 최대한 배제하고 그냥 좀 독자들을 위해서 글을 쓸 것인지를 좀 잘 정하고 그 작품을 돌입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작품 준비하실 때 특히 퇴고하실 때 많이 잡는 편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 문장을 또 설계하는 것들이 또 중요하겠죠. 그래서 웹소설 특히나 계행을 잘 써야 됩니다. 계행 그죠? 보통 일반 소설에서는 절대 그 문단과 문단 사이 안 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이 띱니다. 그래서 그 이 한 번씩 예를 들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그는 그렇게 말했다인데 그리고 계행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할 수도 있어요. 웹소설은 가독성이 제일 중요한 장르이기 때문에 이 계행을 잘 쓸수록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여성향 하시는 분들은 계행을 되게 잘 쓰세요. 근데 남성향 하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한 번씩 그냥 좀 띄워주는 연습을 좀 미리미리 해주시면 되게 좋다라는 거. 그리고 독백 대화 되게 잘 쓰는 게 중요한데 그거 많이 쓰십니다. 이거 제가 여기 그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따옴표로 대화하잖아요. 그러다가 한 번씩 사이에 독백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작품들 보시다 보면은 뭐 그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나 왜 안 되지 하고 다시 주인공이 말해. 그런 식으로 독백과 대화가 섞인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굉장히 몰입도를 좀 끌어올려 줍니다.
그리고 종결 어미가 바뀔 수 있겠죠. 그죠? 끝에가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맨날 가게 되면 좀 지루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명사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이고 뭐 하였으나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씩 그 좀 테크닉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형을 또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신인이면 일수록 좀 어렵다 보니까 저는 보통 이제 피드백할 때는 현재형을 좀 최대한 줄여서 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잘 쓰시는 분들 보면은 현재형을 또 굉장히 적재적소에 쓰면서 속도감을 준다든지 아니면 되게 그 몰입을 끌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쓰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쉼표 말줄임표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웹소설에서는 그 왜 원래 정석 말줄임표는 6개잖아요. 땡땡땡땡땡땡이잖아요. 근데 웹소설에서는 3개를 많이 씁니다. 이게 이제 6개가 좀 너무 늘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작품 따라 다르죠. 작품이 되게 딥하게 가는 좀 진짜 좀 그렇게 그 감정을 곱씹어야 되는 그런 좀 딥한 로맨스고 이러면은 6개짜리도 많이 쓰겠죠. 근데 보통은 3개를 많이 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쉼표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실. 그리고 인칭대명사 여러 가지 활용하시면 좋겠죠. 그죠? 뭐 그 남자는 뭐 그는 뭐 그 존재는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칭대명사들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여기 안 넣었구나.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이거 마지막인데 그 개연성, 현실성, 필신성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은데 일단은 개연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작품의 톤을 어떻게 잡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놨느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즉흥형 주인공이 막 지 멋대로 다 때려 부수고 다녀. 그런 작품이면은 뭐 주인공이 어디서 문제 해결하고 왔대. 뭐 주인공이 뭐 어른이 잘했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가거든요. 근데 주인공이 막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뭐 이렇게 했었어. 그럼 이제 거기서 주인공이 해결했다 그러면 주인공이 어떻게 해결했지라고 저 되게 구체적으로 궁금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작품의 그 배경을 베이스를 어떻게 잡았는지에 따라 개연성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좀 개연성을 좀 잘 챙기는 작가에 속해라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잡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내가 조금 개연성이 좀 깨지는 것 같고 좀 급전개인 것 같고 이렇게 좀 글을 쓰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약간 느슨하게 잡는 거야. 그죠? 약간 좀 로코풍으로 잡고 약간 좀 그 시원시원하고 좀 사이다 패스적인 전개로 잡고 그렇게 가시는 게 개연성 욕을 좀 덜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판타지 세계를 얼마만큼 현실적으로 보여주느냐가 현실적인 작품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첫날에 그 게임 빙의물 같은 경우에 그런 추세를 보인다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작품 세계관에서는 아무튼 그런 거야 라고 이제 그냥 설득이 되는 그런 그 세계관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실제 이게 현실에 구현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구성을 잡는 작가님들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작가님들이 현실성을 어느 정도로 채울 것인지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고 판타지가 아니고 현대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회사의 어떤 구조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주인공이 그 다니고 있는 그 직종의 뭐 그 현실적인 측면들 같은 거 잘 보여주면 보여줄수록 현실감이 있는 소설이라고 얘기를 듣겠죠. 그거는 이제 작가님들 마찬가지로 개연성하고 마찬가지로 기준을 정해놓으시고 좀 톤을 잡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비핀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비핀성은 그거죠. 그 세계관에서는 오케이인 설정. 그래서 뭐 당연히 뭐 현실에 마법은 없잖아요. 마법은 없지만 그 세계관에서는 이런 이유로 마법이 있다라는 설정을 만들면 그게 비핀성이 되겠죠. 근데 비핀성 해치는 거 예를 들면 뭐 레벨 1 마법사가 레벨 99가 쓸 수 있는 메테오를 써. 이러면 이제 비핀성이 안 맞겠죠. 그죠? 뭐 이걸 이제 꽈가지고 뭐 작품의 재미를 요소로 쓰기도 하는데 즉 비핀성이 맞느냐 아니냐 고민하실 때는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이 세계관에서 맞는 말이냐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실성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구분하셔가지고 작품을 진행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후다닥 해갖고 지금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했고요. 그 좀 추가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그 요번에 진행하실 때 그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멘탈 관리 즉 마인드셋 측면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을 드리게 될 건데 피드백을 제출을 하시면은 그 저희가 이제 요거를 직접 라이브로 그 저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송출을 하는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시놉시스라든지 원고에 대한 건 안 띄울 거예요. 안 띄우고 제가 이제 제 얼굴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온라인이나 이제 직접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되게 조언이 될 수 있을 만한 공통적인 팁 같은 거 있잖아요. 얘기할 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그 피드백 받으실 분들은 좀 참고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라이브 말고 이제 편집본으로 나갈 때 이제 그 부분에 저는 그래도 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건 바로 또 다 자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건 이제 또 내일 그 다음 주에 이제 수업할 때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렇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 원고나 그 시놉시스 저한테 내주시면은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준비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좀 이르긴 한데 지금 이제
그래도 너무 빠르니까 좀 질문을 좀 몇 개 더 받고 끝을 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거, 요 이번 수업 내용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웹소설 전반이나 뭐 다양하게 유튜브도 그렇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네. 아, 이거 답변했습니다. 아, 추가로 혹시 제가 새로 고치면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현장은 없으신가요? 그, 한 분 굉장히 좀 많이 첫 시간에 질문해 주셨었는데, 없으신가요? 음.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 자료에 제가 이제 띄워놨었던 여기 이제 올려주시면 되고요. 여기로 올려주시면 되고, 예. 하여튼 그 다음 시간 때 제가 뭐 이야기를 다 잘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미리 좀 얘기를 하면은 제가 뭐 요걸 할 때 뭐 일단은 지금 작가님들이 아직 좀 연령도 좀 어리시고 해서 뭐 되게 그냥 뭐 그냥 들어보자라고 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뭐 저의 취지는 웹소설 쪽이 워낙 좀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장르이기도 하고 또 굉장히 요즘에 가장 또 잘 나가는 그 소설 장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글에 좀 소질이 있으시고 좀 글로 좀 잘 돼보고 싶다 하는 어떤 그죠? 그런 게 있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무조건 좀 한 번 정도는 도전해보기 나쁘지 않은 그 업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할 때는 좀 그런 부분에 호기심을 좀 가지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필요한 내용들 좀 최대한 압축해서라도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쉬엄쉬엄하고 하면 당연히 그 이렇게 많이 다 안 하고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가능한 좀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빡빡하게 구성해갖고 진행을 한 거니까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오늘 새로 오신 질문 없으신가요? 아까 되게 그 웃으면서 잘 듣고 계셨어서 가지고 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았는데 없나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 패턴 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아까 예를 드린 거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인공이 던전에 들어가서, 그죠? 그러니까 싸움터에 들어가서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을 하고 이게 이제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주인공이 던전에 들어감, B 주인공이 몬스터를 잡음, C 주인공이 성장함. 이게 패턴인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일련의 패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그 등장하는 몬스터의 종류나 던전의 종류만 바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많이. 예, 장편이다 보니까 그렇게 패턴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어영부영 50분이 돼가는데 뭐 조금 일찍 끝내도 괜찮을까요? 질문도 없으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면은 네, 어찌됐건 지금 약 1시간 반 정도 또 오늘도 와주셔갖고 좀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주에도 굉장히 또 제가 유익한 팁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유익한 팁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가급적이면은 네, 현장 오셔가지고 수업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